정신장애 관련돼 있는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에너지학은 사실은 그 병명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공황장애나 우울장애나 정신장애나 조현병이나 똑같이 봐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내가 설명을 하자면 현대학을 우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정신장애 관련돼 있는 현대학의 질병을 내가 찾아보니까 약 300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 정신질환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제 크게 한 15개 영역으로 이걸 나누더라고. 나누는데 제가 아침에 찾아봤더니 정신병적 장애, 우울장애, 양극성 장애, 불안장애, 강박 및 관련 장애, 외상 스트레스 장애, 해리장애, 신체 정상 관련 장애, 섭식 장애, 수면 각성 장애, 성 관련 장애, 충돌 조절 관련 장애, 물질 중독 장애, 신경 발달 장애, 신경 인지 장애, 성격 장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나누는데 우리 에너지학은 정신장애든 우울장애든 불안장애든 강박장애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장애가 정신질환의 장애가 생긴 원리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우리 정신질환이 왜 생기겠어요? 왜? 이게 정신질환을 뇌의 문제로 보면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정신질환이 생긴 것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왜 보호할까?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그럼 정신질환은 어디에 생기냐? 약을 먹고 정신이 고쳐지나? 앞으로 전 세계가 10,000년에 가도 정신질환을 고치지 못합니다. 왜지? 뇌의 질환으로 보는 한은 고치지 못해요. 다른 장애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의 모든 정상은 몸을 보호하게 생겨요. 자, 예를 들면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힘이 없어져요. 맞잖아요? 그럼 이유가 뭐죠? 다리를 못 쓰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다리를 보호해요. 자, 정신질환이나 우울장애나 등 생긴 것은 뭐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내 친구가 꽤나 큰 도시에 시장을 했어요. 시장을 하다가 나하고 이제 대학원 동기인데 이 친구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시장을 이제 3선까지 했어요. 3선 하고 이제 엄청 아주 인품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우울증을 해결하지 못해요. 있는 동안에 우울증을 계속 알아면서 시장직을 수행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직을 딱 끝나고 도지사에 이제 출마를 했는데 실패했어. 그러니 우울증이 이제 극심해졌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근거지로 있던 이제 저쪽 경기도 어디 가서 이제 그건 자살해 죽었어요. 그 전에 내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우울증은 약 먹고 절대 고치지 않는다. 정신질환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우울증도 똑같습니다. 정신질환이 생긴 것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게 오판이에요, 오판. 오판을 줄이기 위해서 정신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디에 생기냐? 이건 이제 아주 이제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선 이제 첫 번째, 약물로는 어떤 경우도 정신질환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만, 신경을 둔하게 하면 약간 억압은 돼요. 어떤 약으로도 고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를 보호하는 것이지? 보호하게 된 이유 첫 번째는 정신질환이 있을 때 자기가 어떤 판단을 내서 결정을 내서 시행하면 이게 오류라는 얘기입니다.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정신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뭘까? 우리 몸으로 하는 행동도 똑같아요. 어떤 결정에 따라서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우리 몸에서 오류로 나타나는 게 정신질환 계열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정신질환을 만들어서 우리 에너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만들어서 결정력도 떨어지고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게 정신질환이에요. 우울증도 여기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병명이 많잖아요. 이게 다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ADHD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다른 질병도 여타 마찬가지입니다. 자, 강박관념 중에도 누가 자기한테 압박을 가한다, 누가 죽이려 한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도 제일 처음에 우울증에 진입했을 때는 자기 정신과 이제 우울장애 이거 두 가지를 함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우울증으로 깊이 들어가면 자기보다 우울증의 증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이러면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게, 지금 뭐 대부분의 자살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우울증 증상입니다. 우울증 증상이 되면 자기 말고 자기가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럼 자기 말고 자기가 더 있는 게 밖에서 마귀랑 귀신이 들어온 걸까? 이게 아닙니다. 내가 약해지면 나를 대신하는 게 뭐가 있다고 정리하는 게 에너지학이라요. 그럼 이제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뭐 정신장애, 강박관념, 그 다음에 한청,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것도 실제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앓는 사람은 실제로 보여요. 들리는 것도 실제로 들리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 이제 귀신 보인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 가끔 저성도 보이고 이런 얘기 하면 이게 본인한테는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다 느껴요. 귀신이 보이는 것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청이 들리는 것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한청이 들린다는 게 뭔 얘기죠? 한청이 들리는 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그러지? 정신을 팔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정신을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에너지학은 이 모든 정상의 원리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자, 이게 뭔가 하면 뇌하고 천골하고 두 개 천골요법이라고 그러지. 두 개 천골요법에서 척수를 가지고 이제 뭐 활동량을 늘리고 이런 걸 이제 해요. 근데 이제 두 개 천골요법의 이제 모르는 게 이제 많은 것은, 우리가 두 개 천골 할 때에 이제 내가 커지고 이제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척추가 커지는 걸 1분에 몇 회 안 됐지? 기본에 6회, 6회. 많은 경우 12회까지 해요. 하는데, 자,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있고, 내 옆에는 물이 차 있어요. 물이에요, 전부 내 옆에. 그래서 이제 물에 내가 둥둥 떠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충격을 받아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와 똑같이 해부학적으로 된 게 뭔가 하면 척추관. 우리가 척추관이 있고, 척추관에 신경다발이 있잖아. 신경다발이 천골까지 내려간단 말이죠. 이게 물에 떠 있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척추가 이렇게 쫙 하면 있고, 신경관이 중간에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에 그 옆으로는 체액이 물이 꽉 차 있습니다. 체액이. 이게 이제 두 개 머리에 있는 그 척추에 있는 척수와 똑같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그 척추관에 있는 척추신경이 가운데 있으면 양쪽 물이 다 그 체액 이제 척수가 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리듬을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에 자극을 줍니다. 리듬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때 이제 정신질환은 이 척추가 있는 척추신경이 가운데 있지 않고 한쪽으로 옆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원래 이제 척수 뺑 돌아가면 있고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쪽의 척수가 양이 조금 있고 그게 리듬이 안 돼. 리듬이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1분에 6회 한다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지? 신경이 불안하고 위험하고 우리 몸은 스스로 몸의 위험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이 위험을 느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현대학은 뇌의 문제라고 봐요. 우리 에너지학은 뭘 보죠? 우리 에너지학은 척수의 문제로 봅니다. 척수의 문제.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나? 아무도 없습니다. 에너지학은 이 원리를 가지고 그 어떤 정신질환도 진단과 치유가 가능해요. 자, 뇌는 척수가 있어서 척수 위에 뇌가 둥둥 떠 있어. 자, 척추관은 척수가 양쪽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이게 중간에 딱 있으면서 보호를 받고 리듬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 척수가 줄면 이 신경관이 위험을 느껴요. 그럼 어떻게 되지? 우리 몸이 긴장하고 비정상적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정신이 정상이 아닌 것이라. 그러면 이거는 진단할 때 어떻게 하죠? 이 지구상의 모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척수를 진단할 수 있는 의학이 없습니다. 척수의 흐름을 진단할 수 있는 게 오직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에너지학밖에 없어요.
자, 척수 진단 어떻게 하지? 이건 아주 이제 그 고도의 테크닉이에요, 사실은. 자, 척수를 진단한다고 그러면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두개천골 하는 그 여러 수많은 이제 그 미국이나 이제 서양 쪽에 그 이제 의사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도 자, 척수를 어떻게 진단해? 못합니다. 척수를 진단하는 게 오직 에너지학만 가능해요. 자, 척추가 이렇게 있고, 척추를 이제, 우리 이제 에너지학은, 자, 폐를 상중하로 나눠요. 척추는 어떻게 나누지? 척수는 중앙 좌우로 나눠요. 중앙 좌우로. 이렇게 나누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척수 진단을 하면 어때? 예를 들어서 좌측이 에너지가 빠졌어. 척추 안에 신경관이 있는데 좌측은 척수가 조금밖에 없어요. 우측은 많아요. 그러므로 이제 신경관이 위험 상태에 있으면 이제 이게 뇌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뇌를 아무리 치료하고 뇌를 아무리 약을 먹어도 이 척수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거는 그 두개천골을 전문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약간 얼핏 이해를 충분히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진단과 치료할 줄은 몰라요. 자, 그러면 척수의 에너지 흐름을 바로 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두개천골 하시는 분들은 척수의 에너지 흐름을 뇌를 가지고 조절합니다. 뇌 가지고 되나? 안 됩니다. 우리 해봤잖아. 자, 그러면 두개천골을 할 때 두 개를 어떻게 케어하죠? 그냥 잡고 있는 겁니다. 다른 테크닉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잡고 있으면서 이 에너지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거든. 잡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해보지 않는 사람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이걸 전공한 사람들은 제 얘기를 하면 뭔 얘기인지 알 겁니다. 그럼 두 개를 잡고 두개천골요법으로 치료를 했어. 자, 그러면 척수가 치료할 때는 척수가 효과는 있어요. 근데 낫지는 않아요. 뭐 조금 원활해져. 그렇지만 내일 모레 가면 다시 척수의 흐름이 요요가 오고 하면 사라져 없어요. 척수를 이제 요전에 해봤잖아요. 그게 척수 진단하는 거예요. 척수 진단을 하고 그 이제 케어해서 척수의 정상적인 흐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개요법을 써야지만 이게 완치에 이르는 것이라. 척수가 잘 흐르자면 기본이 뭐지? 기본이 고관절이 반드시 평형 상태에서 완벽해져야만 돼요. 조금 더 돌아가면 안 돼요. 왜? 이게 사실은 이제 원래는 돌아갔기 때문에 척수가 양쪽으로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것이거든. 그래서 고관절이 이제 바로 되고, 그리고 이제 척추에 있는 척수를 정상적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두개요법을 가지고 뇌를 정리하면 이게 완치에 이르게 돼요. 지금 한 얘기를 아마 일반인 들으면 뭔 얘기인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척수 얘기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런데 여튼 우리가 이제 정신병 관련돼 있는 것, 마음병 관련돼 있는 것, 또 이상한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여기에 포함시켜도 아마 됩니다. 그래서 척수 흐름이 과연 옳은가? 틀어져 있는가? 자, 해봤죠? 어때요? 자, 척수 흐름이 나쁘면 아무리 케어를 해도 낫지 않습니다. 왜지? 낫긴 낫지, 맞지? 낫는데 효과가 조금밖에 안 돼요. 이 중요한 흐름을 놔두고 다른 건 아무리 치료해도, 물론 치료하면 조금씩은 나. 그렇지, 완치에 이르지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척수가 이제 흐름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자, 우울증, 조현병, 이제 뭐 ADHD 등등 해서, 이제, 자폐. 자, 이게 두뇌가 어딜까? 자, 여기 두뇌 어디라? 이게 앞에라 뒤라, 이게. 어디지? 위에가 대뇌라, 위에가. 요게 이제 앞쪽, 이마 앞쪽이라, 요게. 요건 뒤쪽이라, 뒤쪽.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나오지만 보라고. 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여기에 있어요. 자폐는 어디서 문제가 온다 했죠? 뒤꿈치에서 문제가 뒤꿈치. 뒤꿈치는 후두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거식장 뭐 이런 거 중뇌 뭐 등등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조현병도 중뇌가 있네. 그런데 이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이걸 이제 뭐 유전적으로 이렇게 연결됐다고 누가 이제 그림 올려놓은 건데 이건 이제 알 수는 없어요. 자, 이게 이제 결론을 짓자면 어떤 정신병이라도
에너지학에서는 반드시 진단이 가능해요. 반드시 고쳐질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오래돼서 내가 각성, 그렇게 내가 고정되면 어려워요. 내가 고정되면.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척수가 이제 한쪽, 그 척추관에서 한쪽으로 쏠리고 한쪽은 이제 메마른 상태에서 이게 오래 가면 내가 이거를 이제 신경이 인지를 해요. 그래서 이걸 정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때는 어려워요. 자, 그런데 우리 에너지하는 그걸 어떻게 하죠? 신경이 기억하는 장치를 풀면 되잖아. 다만 오래된 건 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것만 알면 다른 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정신질환도 에너지학은 진단이 가능하다. 그리고 진단에서 가능한 것은 치료도 가능하다. 다만 이제 저는 치료해 주진 않아요. 자꾸 이제 전화 와서 저한테 치료해 줄까 자꾸 묻는데 저는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진단을 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원하면 우리 이제 에너지학 제자들한테 가면 치료가 됩니다. 오늘 정신질환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